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어느 날 내 통장에 출처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내 통장에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금방 빼서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이스 피싱범들 신종 사기 수법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장 협박, 신종 피싱, 돈 입금에 계좌 묻고 풀려면 돈 더 내,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발표한 그 보이스 피싱 신종 사기범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엑기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기 수법 첫 번째인데요. 인터넷상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에 차고 송금을 사유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은행에 차고 송금된 것을 알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 후에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이것도 정답은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이것도 당연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금융회사를 가장해서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이것도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 사기 수법 이 네 가지를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소비자 행동 요령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인데요.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명확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재이체,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 차고 송금을 인지한 즉시 해당 송금은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잘못 송금이 되었다면 차고 송금 사실을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에는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자, 통장 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현금 인출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거절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 엮이게 되면은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그 비밀리에 통장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죠. 한 차례 진행 완료 시 300만 원 선지금합니다. 이렇게 통장 모집 문자 수령 시에는 즉시 거절하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잘못 엮이게 되었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포 통장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입니다. 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 또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데요. 무려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부러 차고 송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했을 경우에 즉시 차고 송금한 해당 은행에 바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연하거나 잘못 엮이게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 제한,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대포 통장 양수도 대여 시 이거는 징역을 최대 5년 받을 수가 있고 벌금은 3천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자,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또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대포 통장 명의인 등록 시에는 굉장한 불이익과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 개인정보 유출과 이렇게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을 때 바로 불법금융대응 금융사기 대응팀 전화번호 02-3145-8125로 전화부터 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는 즉시 지급정지, 또 차고 송금된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게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금융감독원
시스템 파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우측 중간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한 번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의해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전화번호 노출됐을 때 한 번에 금융기관에 정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실시간 전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도 등록을 하시고 해당 은행, 내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그리고 확인도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 후에 한 번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사기 이용 계좌 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반드시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차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종 통장 협박 그 보이스 피싱 범들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입금해 계좌를 묻고 풀려면 돈을 더 보내라고 협박하는 게 일명 통장 협박 신종 피싱범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계좌 정지 주겠다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 절대 요구하시지 말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요. 피해를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추정될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 조치할 수 있다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통장을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현재로서는 금융사의 금융사기 대응팀에 연락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중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급한 마음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금융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칫 피해가 발생하면서 또 그 민형사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금융사의 금융사기 대응팀에 연락해서 중재 절차 거치고 또 지급정지 절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절대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엉뚱한 돈이 들어왔을 때 신고부터 일단 하시고 절대 인출하시거나 다른 데 송금을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